안녕하세요. 윌비스 임용고시 학원 전공 중국어 강사 장영희입니다. 2022학년도 중국어과 임용교사 TO가 영명이 발표됨으로써 많은 선생님들이 충격을 받고 또 작년 한 해를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 8월 말에 경기도 지역 20명 TO와 사립학교 중국어 교사 4명 TO 총 합쳐서 24명 TO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1차 합격자가 거의 40명 이상 됐기 때문에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발표가 되었고 또 앞으로의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또 주저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많은 선생님들은 그전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어과 TO가 발표됐을 때 합격 수준이 된 경우에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정말 너무나 당연한 그런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TO가 발표되고 난 뒤에 공부를 하는 것은 합격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내가 중국어 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실력을 닦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TO가 영명이 나고 영명이 발표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 TO 영명에 대한 논의를 했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뭐 그런 것까지 고려할 여지는 없지만, 사실은 전체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볼 때 어떤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 그 중국과의 관계라는 게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에 있으면서 또 많은 정말 거대한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의 교역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어떤 필요하다라는 거를 생각할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국어 구사 인재를 양성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또한 실책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또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어 그 교사 TO를 영어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희망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국어 임용고시 공부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합격 전략을 볼 때 문학사나 고문, 성어 공부 이렇게 배점이 높지 않으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영역을 '포기할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합격 전략에 관해서 생각나는 대로 주제별로 조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학사, 고문, 성어 공부 포기하면 합격 가능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2023학년도 임용시험을 배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시험 배점을 가지고 살펴볼 때 이론, 독해, 뭐 이론이 56점, 그다음에 독해가 24점, 이죠, 그죠? 그래 이렇게 이제 단순히 이런 배점을 가지고 그러면 이론이 훨씬 중요하구나, 이제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독해가 24점이지만 지금의 시험은 어법, 어학개론, 문학사, 교육과정, 교육론 이 영역이 지문이 어 길게 출제되면서 또 그 부분이 일정한 독해력이, 전공 독해력이 또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어법은 어법 독해력, 어학개론은 어학개론 그 배경 지식이 나오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독해력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독해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어법, 어학개론이 물론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학사가 요걸 쪼개면 고대문학사, 현대문학사 또 있어요. 고대문학사 6점, 고대문학사 2점, 현대문학사 6점. 고대문학사 2점 밖에 안 되네? 이건 쉽게 포기해야 되겠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쉽지 않은 공부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한다면 그게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대 문학사를 알게 되면은 고문 작품이 사실은 독해가 조금 쉽게 접근이 돼요. 예를 들면은 유종원의 작품,
종수각탁타전. 그러면 문학사에 나와요. 종수각탁타전의 주제를 어느 정도 알고 유종원의 어떤 문학사적인 유종과 관련된 문학적인 이론을 알면은 유종원의 작품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문학사와 고문을 연계하고 고대 문학사와 고문 연계, 현대 문학사와 현대문학 작품 연계 이렇게 하면은 상당한 그 독해 작품 해독에도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했을 때에는 현대문학사, 현대문학 작품이 총 10점, 고대문학사, 고문 총 10점.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고대문학사 2점이라는 게 해마다 고정된 게 아니에요. 문학사가 많이 나올 때는 문학사만 15점까지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고 '내가 임용고시를 합격하겠다.' 그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번까지 어느 정도 설명이 됐는데 정말 최고 수준의 실력자가 아니라면 단순하게 문학사 10 점을 포기하고 나머지 70 점을 다 맞을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 문제를 분석해 보면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항상 20%가 돼요. 그 난이도 상이란 거는 심한 내용일 수도 있고 구석진 내용, 우리가 그냥 '아 이거는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없어.' 뭐 이렇게 쉽게 간과하는 그런 구석진 내용이 불쑥불쑥 나와요. 그럼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렵다라는 체감도를 주기 위해서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실점을 하게 돼요. 그러면 문학사에서 거의 실점, 다른 영역에서 또 난이도 어려운 거 실점, 난이도 어려운 거 빼고 또 다 맞느냐? 그렇기는 쉽지 않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역 실점까지 더하게 된다면 이 실점하는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합격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학사는 그렇게 짚었는데 우리가 또 포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수거와 고문이에요. 자, 수거가 6점, 고문이 8점이다. 혹은 고문이 6점, 수거가 8점이다. 자, 이것도 고정된 배점이 아니에요. 수거가 많을 때는 사실은 8점, 10점까지 나올 수 있고 고문도 운문, 산문, 산문이 2개까지 나와 버릴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들쭉날쭉한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그건 운이죠. 그죠? 우리가 "운으로 됐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운은 실력이 닦여졌을 때 운이 따라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 운을 믿고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을 닦고 난 이후의 문제예요. 닦기 전에 나는 운을 기다리고 임용고시 합격한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임용고시라는 거는. 그래서 이 수거와 고문 배점도 매년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합격을 생각하고 공부를 한다.' 이 부분도 포기하면은 다른 영역도 실점하기 때문에 '합격 전략으로 옳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어떤 영역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한 학습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기 결론은 이 빨간 글씨 한 부분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경우, 임용 공부 시작 단계에서 독해 수준이 어느 정도 닦여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은 한국에서 공부해서 그런 원문 실력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죠. 그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중국에서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에서 열공한 경우, 대충 나왔다라고 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예, 열심히 한 경우에는 사실 그 다니면서 이미 성어나 고문 공부가 이미 어느 정도 닦여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본 득점 이상을 맞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요 부분은 살짝 포기를 해도 다른 공부에 집중을 하면 예, 합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이외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요한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상담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고 장영희 전공 중국어에서는 이렇게 특강이 여러 가지가 제공이 되는데 특히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문학사 맥잡기가 있습니다. 문학사 맥잡기는 말 그대로 고대 문학사 약 10 시간, 현대 문학사 약 10 시간에 문학사 전체의 맥을 잡아주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자료도 요약 프린트가 제공이 되고 어 일 기본서의 장영희 강의의 특징은 교재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교재를 두고 앞뒤 맥락을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이 예
강점이죠. 그죠? 맥락을 모르고 요약된 내용만 보면 사실은 허공을 허공의 어떤 그 떠다니는 공부 같은, 야 그런 공부가 되기가 쉽죠. 그죠? 그래서 교재를 사용해서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서 그 맥락의 흐름을 잡고 이런 맥잡기 특강을 이용한다면 조금 더 쉽게 문학산맥을 잡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다양한 특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